오래전에 예정된 통상적인 방문입니다. 네, 9시가 됐네요. 말로는 예정된 통상적 방문이라지만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난주 대구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대전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 부쩍 늘었죠. 지역 행보. 이러면서 한동훈 장관 지지자가 뭘 만들었대요. 무슨 지도를 만들었는데 지도 이름이 동훈여지도입니다. 동훈여지도. 대동여지도가 아니라 동훈여지도예요. 네, 한동훈 장관의 팬이 만든 건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얼굴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일러스트와 함께 간 곳이 업데이트됩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1년간은 5차례 지역 순방을 했습니다. 방문 장소도 청주교도소, 부산 고등검찰청 등 법무부 내 기관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지난 7월부터는 목포조선소, 전남도청, 전북 딸기 농가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서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있는 한국어 능력평가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를 찾습니다. 예. 자, 대전에 오늘 또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간답니다.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죠. 한동훈 장관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저 중요한 일, 저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관심사항 아니겠어요? 총선에 출마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법무장관의 현직의 공무원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총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더 몇 발짝 나가면 아마 그 자체가 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켜가면서 다만 이게 총선 출마를 과거에는 현 단계로서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거기에서는 많이 진전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딱히 이 발언만 가지고서 총선 출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 그러니까 공식 선언하기 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언제 공식 선언을 하느냐? 그것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권에서는 이미 법무부 장관 후임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총선 출마 안 할 것 같으면 후임자 검증을 왜 하겠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출마 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아직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저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아, 요게 좀 와닿는 부분이 지금 장관이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이런 말을 한마디 기자들의 질문에 엮여서 한마디 했다가는 바로 그러면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논란이 탄핵, 불러일으키죠. 그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얘기했다가 바로 탄핵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주당에 탄핵 명분도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봅니다. 요즘 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관심을 모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한 장관의 행보. 한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행보도 아마 이 일종의 정책으로 쓰고 아마 정치로 읽어달라는 그런 속내를 분명히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책으로 쓰고 정치로 읽어달라. 예. 근데 어제 한 얘기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다. 그럼 이 중요한 일이라는 그 기준 누가 설정을 하죠? 이거는 지극히 한동훈 장관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당장은 지금 이 법무장관으로서 행보에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또 언젠가는 아마 곧 닥치지 않겠습니까? 총선에 만약에 뛰어들 경우에는 이게 왜 이제 총선에 뛰어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 기준으로 둬서 언제든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한 하나의 명목 축적용 저는 애드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장관이니까 장관으로서 일이지만 좀 있으면 저 중요한 일이 총선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저희 TV조선에서 이 한동훈 장관 후임을 지금 물색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최초로 전해드렸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12월 초 개각 명단에
빠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요. 한동훈 장관이 12월 개각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장관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 전까지는 공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분위기를 살필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공직자를 사퇴하면 돼서 비례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이 마무리되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한 장관 공천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적어도 한동훈 장관은 지역인지 비례인지 뭐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 종로 쪽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딱히 확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국민의힘도 조금씩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요즘에 혁신위에서 쓴소리를 내는 이분도 역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중도층도 끌어올 수 있다고 좀 보실까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 필요하다. 지금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기대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데뷔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73년생인데요. 예. 그런데다가 보면은 하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또 매우 나이보다 더 젊게 보입니다. 저보다 한 30살 많은데 저보다 또 어리게 보이기도 그래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을 이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 86 운동권 세력 출신들이 아주 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뭐 실질적인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아무래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86세대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민주화 세력들은 이미 이제 구세력이 됐고 네. 그거를 대척점에서 세워서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젊은 한동훈 장관이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긴장을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좀 뭐 민주당 쪽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좀 대략 난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략 난감. 뭐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한 뭐 이 지명도와 뭐 또 그리고 또 상당한 뭐랄까요 이 정치적인 일종의 어법에 상당히 능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러한 일종의 어법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치도 번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 아픈 구석을 톡톡 찌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만약에 출마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간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구도로서는 간판이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상당히 두 분 간에는 상당히 대비점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장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사법 리스크가 뭡니까? 일종의 수사 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수사 책임자다. 그러한 구도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것이죠. 피의자와 검사의 구도가 좋지는 않은 거다.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도 무리한 보복 수사 뭐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아예 총선에서 아예 배제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저는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견제구인데 문제는 실제 탄핵까지는 갈 수 없다. 왜? 탄핵까지 갈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상당한 민주당의 뭐랄까요 이 정치적인 일종의 뭐 컴플렉스 이런 식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예.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만약에 총선에 나선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공세적일까요? 수세적일까요?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방패를 들고 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에 그거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창을 들고 대야 투쟁에 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방패 들고 있을 때 어떻게 싸웠는지 잠시 보시죠.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넘어갑시다.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잘못할 말씀이라고 잘못 드린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짚고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여기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지 답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역할 창이냐 방패냐. 지금 방패인데도 사실 단단한 방패고 공격적인 방패였거든요. 아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과 문답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류호정 의원이 그냥 그야말로 정책적인 질문을 한동훈 장관한테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전혀 그 뭐 방패를 내밀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그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팩트에 충실하게 방어를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부각이 된 거거든요. 아하. 그 과정을 한번 잘 따져보면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의 공격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야당이 특정 누구를 공격하면 그 공격을 받는 사람이 언론에 주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지명을 했더라고요. 지명하자마자 맨 처음 야당 쪽에서 나온 게 소통령 얘기 나오고 왕 장관 얘기 나왔어요. 여당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야당에서 소통령으로 지목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서부터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해서 곧바로 이른바 차기주자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것만 봐도 야당의 공격이 오늘날의 한동훈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총선 출마를 한다면 야당의 공격이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후보자한테, 총선 출마 후보자한테 만약에 집중된다면 한동훈 그 후보자의 인기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야당이 전략적으로 뭐 좀 그 느슨하게 공격을 멈춘다면, 왜냐하면 뭐 한 지역의 후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창을 들고 뭔가 그 야당을 공격하는 선봉에 서야 되겠죠. 아마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창을 들고 선봉에 선다면 누구와 맞붙을까? 요게 또 지역으로 나간다면 관심이지 않습니까? 종로 얘기는 어제 전해드렸고 그 밖에도 많은 곳들이 얘기는 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 입장에선 혹시 내 지역에 한동훈이 온다? 야, 어떡하지? 아니면 그래 오라고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대구 방문했을 때 안민석 의원이 이런 평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약간 짝퉁 윤석열 같은 느낌이라 아마 그런 정도의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동훈 장관이 나와주는 건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를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와 연결시켜 볼 때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른 의원들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들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특히 안민석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대구 동대구역에서 저 모습은 한동훈의 정치쇼였다고 봅니다. 그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총선이 참 중요하다. 뭐 그 누가 다 모르겠습니까? 그런 이제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쏙 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장관들은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잊으면 결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총선 치읓자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 거거든요. 네. 자,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 지난 9월에 대정부 질문 때 이 장면 다시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승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최병무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공격을 하면 그 공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팩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 지역 국민한테 욕설했잖아요. 윤지호 어떻게 됐어요? 뭐 그냥
설마 이런 얘기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와 할 정도로 이 콘텐츠는 일단 풍부해요. 물론 말하는 태도를 놓고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이 싸웠던 분들, 정청래 의원, 뭐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대부분 다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총선 간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선명성,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정치적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조금 난감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선거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변수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구도, 바람, 인물인데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 간판으로 나설 경우에는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상당한 나름대로의 이 정치적 구도 자체가 상당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뉴페이스다. 뉴페이스가 이끄는 새로운 하나의 모습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의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들에게 많이 소구력이 있는 그런 정치적 어법들이 나름대로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일종의 경쟁력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 두 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하나의 계산으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하나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뭐 영남권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이 아니고 사실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에 이제 대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의 정말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팬 사인회 비슷한 걸 우연히 하게 된 거죠. 3시간이나 늦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시간 동안 사인을 하고 셀카를 찍을 정도면 몇 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이미 대중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정치적인 스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구에서 보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저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국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안민석 의원 얘기했는데요. 이런 뉴스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안민석 의원을 고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네, 최 씨 측은 안 의원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 측 고소장에서 2017년 6월 안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장 씨와 안 의원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 명예가 감옥에서 마구 샘솟나 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 검경이 최순실의 손을 들어주고 기소를 남발하니 최 씨가 신이 난 모양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과 과거 회기 세력이 국정농단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 시민혁명을 부정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최서원 씨는 계속 그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